지난달 6일 포천시 이동면 노국 1위. 평화롭던 마을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던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폭탄 오발 사고로 민간인 38명이 다치고 건물 196동, 차량 16대가 파손됐는데요. 폭탄이 떨어진 자리는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완전 전쟁터 났네. 전쟁 났어. 어이. 어떤 가스 폭발이라는 건데 네. 느낌이 이상하게 위에서 터졌다는 폭을 내가 느낌이 받아서. 공군 전투기 KF-16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투하된 상황. 표적 좌표 입력이 잘못되었는데 조종사가 적어도 3차례 재확인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폭탄의 목표 투하 지점은 사고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8km 떨어진 승진 훈련장이었지만 민가에 떨어져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3주가 지난 지금 마을은 어떤 상황일까? 저기 하나, 여기 하나, 두 집에 그냥 직격탄으로 하나. 그러면서 하우스 하나 나죠. 하우스도 저거 다 바꿔야 돼. 저거 다 망갔어요. 총 8발의 폭탄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마을.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진 사고 현장은 그날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폭탄은 도로를 지나던 트럭 코앞에 떨어졌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목이랑 어깨 쪽 접합부 쪽에 한 13cm 정도 되는 창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파편 제거 수술은 다 받으신 상태인데 피부 좀 괴사가 있어서 그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도 함께 좀 겪고 계신 상태예요. 함께 트럭에 타고 있었던 동승자 또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밖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그날을 떠올립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죽겠다고. 무섭고 두렵고 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집에 들어가면 썰렁하게 그냥 무서운 생각만 싹 드는 게 그야말로 소리만 나도 그냥 소름 끼쳐. 노인들이 많은 마을인 만큼 사고 충격이 더 크게 다가왔는데요. 사고 후 수습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보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거 뭐 진행된 게 전혀 없고요. 기본 청소, 그다음에 급한 거, 뭐 유리 껴주는 거 이런 것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폭 사고가 일어난 이동면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 현재까지 지원은 주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오폭 현장은 여전히 그날의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3월 6일 그 상태 사실은 그대로고요. 저는 그때 뭐 일을 나가 있었지만 그 와이프는 여기에 지금 누워 있다가 바로 맨발로 유리 파편 뭐 이렇게 밟고 거의 그냥 기어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나왔어요. 다행히 외상은 없지만 우울감과 작은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인다는 아내. 집은 2차 붕괴 가능성이 있어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20여일 지금 모텔 생활을 하다가 군 관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면 적어도 한 5, 6개월 이상은 더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듭니다. 3년간 공들여 꾸며왔던 내 집이 불시에 떨어진 폭탄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 막막할 뿐이라는데요. 이 땅을 저희가 개인으로 매매를 해야 하고 이주를 해야 돼요. 폭탄 떨어진 지역에 땅을 누가 사겠어요. 포상 규정이 아예 토지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집을 짓고 여기에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사고의 피해는 비단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고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젖소 농장. CCTV가 흔들릴 만큼 큰 진동과 굉음에 앉아있던 소들이 깜짝 놀라 일어나는데요. 실질적으로 11일 날 건유소가 유산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임신한 소 중 일부가 유산을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때 유산이나 아니면 태아사 같은 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태아들도 대여섯 마리씩은 사산이 됐고요. 해당 목장에선 9마리의 젖소가 유산됐지만 아직까지 보상 유무는 불확실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1동면, 2동면에서 14농가가 요번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에요.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1동면은 배제된 그런 상황이에요. 이동면에 떨어진 폭탄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던 일동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동면에 있는 이 축사 또한 오폭 사고의 파편으로 지붕이 뚫리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에선 주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경기도에서 지금 일상회복지원 이곳에서 추가로 접수를 받을 거거든요. 기준이 3월 6일 이전부터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에서 그 오폭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민들은 불안과 고통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곳은 승진 훈련장에서 불과 1km 떨어진 민가인데요. 훈련 일수가 대략 250에서 300일 정도 추정으로 하고 있어요. 엄청 시끄럽죠. 또 도로 파손, 또 거기서 분진.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승진 훈련장은 전차, 헬기, 전투기 등이 포함된 공지 합동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입니다. 포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모두 17곳.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시 전체의 30%에 달하는데요. 사격장 이전 및 폐쇄가 우리 목표예요. 그렇지만 사격장이 몇 년 사이에 없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기 전까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오폭사고 이후 더 커져만 갔습니다. 훈련장 이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소망은 현실화될 수 90년대에 이루어진 이제 급격한 도시화, 특히 경기도 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되면서 80년대 이전에 군사적으로 많이 인입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공군 폭격 훈련장으로서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상이라든가 또는 강원도의 산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주 폭격 훈련장으로 하지 육군 훈련장을 주 폭격 훈련장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폭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이 된 상황. 3월 6일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 저도 바라는 거 딱 그것만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루아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가장 좋은 위로는 무엇일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